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1차 과반 확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 진영에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일반 국민이 아닌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당원 100%를 응답자로 하는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당원 84만 명 가운데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 샘플이 그리 적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지만 응답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전해져 신뢰도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점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질문 문항이나 후보자 경력, 호명 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유리하게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 경력에 있어서 한동훈을 예로 들자면 전직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아니면 전직 법무장관으로 하든지 또는 모든 후보들의 경력을 빼고 후보로 통일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엉터리 조사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후보도 그렇고 선거운동원들도 그렇고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실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이고 결과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나 질문 문항,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단 명부를 기반으로 해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대상은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확실해 보이고 다만 조사 문항과 순서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과반을 넘겼다는 뉴시스의 보도에 대한 확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해왔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상당 부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8일부터 사흘간 실시해서 지난주 발표했던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은 55%를 얻었고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가 한동훈이 당대표에 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57%의 지지를 얻었고 한길뉴스 조사에서는 보수층의 45.8%가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희룡,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 측은 당신과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큰 흐름에서 당신과 민심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볼 때 큰 흐름에서 당신과 민심이 함께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응답자를 상대로 지지 정당을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되는데 당원 명부를 활용한 한동훈 캠프의 여론조사와 흐름이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당원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각각 반영해서 합산합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당 지지자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상대로 실시합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한동훈 후보는 45%, 나경원 15%, 원희룡 12%, 윤상현 3%로 조사되었습니다. 의견 유보층이 25%였는데 응답자 가운데서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의 후보를 합친 것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의견 유보층 25%를 제외한다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64%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갤럽의 2주 전인 지난달 25에서 27일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8%, 나경원, 원희룡 후보 15%, 윤상현 4%였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온갖 공세가 계속돼 있지만 2주 전에 비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 측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이 모두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기고 있다는 것인데,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합산해서 과반을 넘기면 되지만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서 과반을 넘기게 되면 전당대회 투표는 1차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를 통해서 2차 결선에서 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양측의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선 투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서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5일 후인 7월 28일 실시되는데 그 사이에 3, 4위 후보가 2위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동훈 표가 결집할 시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친윤 현역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 당원들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의 이 같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측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공작 시도에 불과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한 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은 한동훈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한 후보 캠프를 당대표 선출 규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은 19, 20일 이틀간 선거인단 1차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고 21일, 22일은 ARS 투표와 20%가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가 각각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장에서 공표될 예정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당 선관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금 가까스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기는 했는데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까지 9일이 남았는데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각 후보 진영에서 더욱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